안녕하세요. 정보피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부터 신청되는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정부 지원 정책 중에서 이렇게 현금을 바로 꽂아주는 정책이 별로 없는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이렇게 현금을 꽂아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근로장려금하고 같이 신청할 수도 있고 자녀장려금만 단독 신청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가구 조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먼저 가구 요건을 보시면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 자녀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세대원을 말하고요. 이 연간 소득 금액은 예를 들면 배당을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이하여야 되고 4대 보험이 되는 일을 했을 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 자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 등본을 띄었을 때 같은 세대로 전입이 돼 있어서 주민등록상에 같이 동일 세대원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 가구 요건은 이제 자녀만 있으면 어렵지는 않은 조건인데요. 문제는 소득 요건입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7천만 원 이하면은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을 텐데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그리고 은행 이자, 그리고 ETF 등으로 받는 배당, 그리고 연금 모든 걸 포함한 총소득을 말하고요. 이 7천만 원이라고 해서 자녀 장려금을 100%를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 형태, 외벌이냐, 그리고 맞벌이냐, 그리고 소득액이 7천만 원에 가깝냐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팍팍 바뀝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최대로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깎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산 요건 같은 경우에는 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금융자산 등 모든 걸 포함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꽤 만만치는 않고요.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을 보시면 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고요. 신청 자격이 되셔서 지급받으시는 분은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면 정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이제 25년 6월 2일을 지나서 기한 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체 지급액의 5%를 감액받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받을 거면 95만 원만 받는 셈이죠.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 총 3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가정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제 홈택스에서 자녀 장려금 계산해 보기에 접속해서 조건을 입력해 보시면 자녀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외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이 2,100만 원이 넘으면 자녀 장려금이 100만 원부터 줄어들고요. 맞벌이 가구는 2,550만 원이 넘으면 또 100만 원에서 지원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자녀 3명이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이면 200만 원, 1명이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5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내가 이걸 최대로 받으려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2,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간 세전 금액이 2,100만 원, 2,500만 원 이하라는 뜻은 청무피사 계산기에서 중위소득 계산기로 환산을 해보면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소득 2,100만 원은 중위소득 34.8%, 수급 대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 수준의 낮은 소득이고요. 그래서 전체 100%를 받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소득을 잘 모르는데 내는 건강보험료는 안다 라고 하시면 3인 가구 기준으로 6만 2천 원 정도 되시면 2,100만 원 소득이 되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누르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모바일 앱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ARS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가 준비한 경우는 별로 없고요. 자녀 장려금 지급 시기는 심사 통과하시는 분은 25년 9월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동시에 신청하신 분들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관련해서 묻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연말 정산 시에 자녀 세액 공제
공제하고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 시에 자녀 세액 공제 한 명당 15만 원을 받았으면 자녀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해당 세액 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 장려금을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연말 정산 시에 자녀 세액 공제 금액으로 15만 원을 받았으면 85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자녀 장려금이 감액됩니다. 앞선 기준에서 재산이 2억 4천 미만인 경우에만 재산 요건이 된다고 했는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한번 보시면 자녀 장려금 조건의 감액 조건을 보시면 가구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이상이면은 50% 차감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집이 있는데 1억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내 돈은 1억밖에 없다. 라고 하면 사실 재산은 1억이긴 한데 자녀 장려금 조건에선 이 사람의 재산가액은 부채 포함한 2억인 거죠. 그래서 장려금이 50% 차감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많죠. 다시 돌아가서 장려금의 신청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홈택스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 자녀 장려금 5월 신청 기간과 신청 대상, 지급 금액, 감액 조건, Q&A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